대구형 공공배달앱 대구로 사업에 지난 2년간 적잖은 세금이 투입됐지만 이용률은 매우 저조해서 중소상인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해 중 골프로 징계에 넘겨진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제부터 경북 예천에서 수해 피해 복구 봉사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각종 재난 현장에 많은 군장병이 투입되고 있지만 안전관리 법규나 지침이 없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교권 침해로부터 교사를 보호해야 할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2차 가해를 하는 경우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데이입니다. 네, 오늘은 무더위 속에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장맛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장맛비와 함께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장맛비는 오늘 오후까지 비를 뿌리겠고요. 비는 강약을 반복하며 소강 상태를 보이다 갑자기 굵어지기도 하겠습니다. 더위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은 30도 이상 오르겠고요. 습기를 머금고 최고 체감 온도는 33도 이상 올라 매우 무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강수량은 대구와 경북 내륙, 대부분 지역에 10에서 60mm 예상되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은 5에서 40mm입니다. 경북 북부 내륙과 북동산지를 중심으로는 많은 곳에 80mm 이상 쏟아지겠고요. 특히 오늘 오후까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빗줄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도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한 비가 내려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소나기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요즘 많이 이용하는 배달 앱의 수수료와 배달료가 점점 비싸지면서 많은 지자체에서 공공배달 앱을 자체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공공배달 앱 대구로 사업에 지난 2년 동안 적잖은 세금이 투입됐습니다만 이용률은 매우 저조해서 중소상인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신병철 기자입니다. 대구시 수송구에 있는 한 커피 전문점입니다. 지난 6월 7일부터 7월 6일까지 한 달간 매출 가운데 대구로를 통한 주문은 2건에 불과합니다. 대구로도 들어오시는 분들은 우리는 배민이 한 90이면 대구로 5, 그다음에 뭐 여기 5 이렇게 안 들어와요. 취재진이 주변 7곳의 음식점들을 확인한 결과 대구로를 통한 주문은 전체 배달 주문 가운데 평균 5% 수준이었습니다. 가맹점에서 내는 중개 수수료가 2%로 민간 배달 앱보다 70% 이상 싸지만 이용자가 거의 없다 보니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왜 대구로를 외면하는 것일까? 민간 배달 앱들은 가격 할인 쿠폰을 수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격 할인 쿠폰 제공이 드는 비용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높은 중개 수수료 등에서 나온 수익으로 충당하며 이용자를 늘리는 겁니다. 낮은 중개 수수료로 가맹점을 모으는 대구로는 이용자를 모으기 위한 할인 행사 등을 위해 대구시로부터 절반 정도를 지원을 받고 있지만 한계가 많습니다. 예산 지원이 있으면 이용이 다소 늘다가도 예산이 바닥나고 할인 행사마저 못할 때는 이용자가 급감하는 게 현실입니다. 대구로는 거의 안 와요.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달이 지금 많이 죽었다 그러는데 대구로는 거의 죽은 것 같아요. 꾸준히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만큼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대구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어렵게 깔아놔도 내한테 이득이 없으니까 그걸 안 해요. 대구로도 구독 같은 거 그런 걸 해야죠. 배민하고 똑같이 가야죠. 잘 되는 회사를 보고 자꾸 따라를 해야죠. 대구시는 대구로가 출범한 2021년 8월부터 지금까지 회원 가입 쿠폰과 재주문 쿠폰, 행복페이 할인 등의 명목으로 60억 4,6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대구시가 지원하기로 협약했던 22억 원보다 3배 가까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중소상인들이 피부로 느낄 만큼의 도움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배민 같은 공격을 갖다 상대하기에는 아직 저희가 아직 어리잖아요. 이제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개별적이긴 하지만 내년 이제 사업비를 더 투자를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로가 공공배달 앱으로 개발됐지만 플랫폼 소유권은 대구시가 아닌 민간업체에 있습니다. 공공배달 앱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무턱대고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소유권을 가진 특정 플랫폼 회사의 기업 가치만 키워준다는 특혜 논란 때문입니다. 이미 특혜받을 수 있다. 그걸로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실제적으로는 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건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대구형 공공 배달 앱의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규모만 커졌지 실질적으로 중소상인들에게 와닿는 혜택이 부족해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수해 중에 골프를 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징계가 예고돼 있습니다. 홍 시장은 어제부터 경북 예천에서 봉사활동에 들어갔는데요. 공교롭게도 봉사활동은 윤리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내일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경북 예천군 감천면 한 마을. 대구시 공무원들이 흘러내려 쌓인 토사를 삽으로 파내고 각종 잔해를 치웁니다. 대형 장비와 차량 접근이 어려워 복구가 더뎠던 이 마을에 내일까지 하루에 100명씩 8명을 한 개조로 나눠 복구 작업을 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작업복을 입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홍 시장은 사흘간 대구와 예천을 오가며 봉사활동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여론을 의식한 듯 현장에서 영상 촬영은 대부분 제한했고 사진 몇 장만 공식 제공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전국에서 수해가 잇따른 때 골프를 치고 비난 여론 확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의 대응을 한 홍 시장에 대해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그 과정에 수해 현장 봉사활동 등 진정성을 보이면 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언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수해 현장에 찾아가서 정말 그 가족들을 위로하거나 그 수해 현장에 가서 함께 그 봉사활동하는 그런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은 좀 더 양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과문을 낸 데 이어 문제가 된 SNS 글들을 삭제한 홍 시장이 수해 복구 지원에 나선 것도 결국 징계 수위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은 여전합니다. 당이 문제 삼는다는 신호를 주니까 사과를 한 거는 전혀 진정성이 없는, 그게 당에 대한 사과지 시민에 대한 사과가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이 당 내부 질서를 단속하기 위한 그런 용도가 아니라 제대로 된 그 정치적 처신을 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려면은 정말 문제 있는 인사들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해야 되죠. 홍 시장 징계 수위에 정치권의 전망과 분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최종 판단은 내일 오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해병대원 고 최수근 상병 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각종 재난 현장에 많은 군 장병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위한 안전관리 법규나 지침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군인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는데 무관심 속에 폐기됐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흰남노가 덮친 포항 수해 현장에 해병대원이 대거 투입됐습니다. 소방차도 출동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륙 장갑차를 몰고 나가 물에 빠진 시민을 구조하고 상가나 집에 들어찬 물과 진흙을 빼내는 고된 작업을 도맡았습니다. 해병대원들이 없었으면 저희들 아마 정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해병대원들이 많이 투입돼서 집집마다 다 도움을 안 받은 집이 없고, 또 울진 산불 때는 장비 하나만 챙겨들고 험난한 산에 들어가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재난뿐만 아니라 영농철 노동력이 부족한 농촌에서 진력을 빨간색으로 뒤덮으며 일손을 보탰습니다. 인력을 써야 되는데 요즘 일할 사람도 많이 부족하고 농촌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그래 해병대가 나오는 게 저희들은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험한 만큼 더 강화된 안전 지침이 필요하지만 이들을 보호할 안전 법규는 없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안전 관련 법과 매뉴얼이 마련돼 있지만 군인 안전법은 없는 실정이고 2019년엔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국회에 발의됐던 군인 안전 관리 기본법은 재난 상황에서 군인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부대별 특징에 맞춰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의된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무관심 속에 결국 임기 만료로 2020년 폐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재난이 다변화될수록 군인에게 요구되는 재난 지원 역할이 커질 것이라며 안전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에서 받는 훈련들만으로는 사실 재난 상황에서 수색이라던가 구조 구급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라고들 얘기해왔거든요. 전문적인 지식과 훈련 그리고 안전 장치 같은 것들을 같이 좀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지난 2011년부터 10년간 군대에서는 안전사고 사망자만 296명, 이 가운데 40명이 익사로 숨졌습니다. 열악한 안전 상황을 바꾸기 위해 안전지침 마련과 법 제정 등 군인에 대한 안전 강화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교사에 대한 학부모나 학생의 교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권보호위원회가 오히려 추궁위원회로 변질이 돼서 2차 가해를 하는 경우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는 지난달 말 교실에서 한 학생의 욕설을 말리다 위협을 당했습니다. 계속 소리 지르고 욕한 거죠. 그러니까 수업을 못하고 자기가 씩씩거리고 화장실 가서 변기 뚜껑을 뜯어와가지고 위협을 했죠. 교사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는데 그 자리에서 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소연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학생을 대하는 교사의 태도와 진술의 신빙성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애가 이렇게 아니라고 부정하는데 굳이 그렇게 끝까지 얘기를 하셨어야 되나요? 선생님이 변기 뚜껑을 들었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뺏었다고 하셨습니다. 진술이 다른데요. 선생님 얼마나 많이 힘드셨나요? 그로 인해서 어떠신가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한 번도 없었고 교권보호가 아니라 교사 추궁위원회였습니다. 대구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매뉴얼에도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발언 등은 하지 않도록 주의사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권보호위원장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질문했을 뿐 교사를 질타할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선생님 객관적인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아야 선생님이 어떻게 했는지도 알아야 되고 학생이 또 어떻게 했는지도 알아야 되고.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교권보호위원 비율이 낮은 데다 외부 위원들의 전문성도 떨어진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에서는 교권 침해가 인정이 되고 이 학교에서는 교권 침해 아님으로 판정이 되고 위원들의 전문성 문제가 계속 부딪히고 있고요. 교권 침해 원인을 제공한 학생에 대한 처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도 교사의 이의 제기 절차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교권보호위원회를 해당 학교가 아닌 교육청 산하 독립기구로 두고 관리하는 방안 등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대구시 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어제 대구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김원규 시의원의 대표 발의로 상정된 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례안은 대구시 교육감의 관련 책무와 직원의 보호와 지원에 관해 규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오는 31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됩니다. 청약통장은 서민들이 내 집을 마련하는 가장 인기 있는 수단의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고금리 여파에다 신규 분양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면서 청약통장의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매 시장은 아파트 낙찰가율이 80%를 넘어서는 등 완연한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 MBC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전에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여겼던 청약통장. 그렇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여파 등으로 해지가 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의 청약통장 가입자는 지난 5월 말 현재 79만여 명. 지난해 9월 82만 1,700여 명으로 역대 최고로 정점을 찍었는데 8개월 만에 3만 1,000여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미분양 물량 증가 등으로 아파트 거래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데다가 평당 분양가가 2천만 원을 넘어서 3천만 원을 웃도는 아파트까지 생기면서 시세 차익을 거두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청약통장 유지 조건이 완화된 데다가 청약통장 예치금 금리가 2.1%에 불과해서 4%를 웃도는 예적금 금리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요인으로 풀이됩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청약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면서 좀 더 높은 금리를 받아보자 이런 심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아파트 경매 시장은 전반적인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광주 아파트의 낙찰률은 45%대로 2달 연속 40%가 넘는 낙찰률을 보였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화됐던 지난해 10월 16%로 저점을 찍은 이후에 올 1월에 29%, 4월엔 36%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 초 70% 초반에 그쳤던 낙찰가율 역시 지난달에는 80% 선에 육박해서 유찰 없이 낙찰되는 물건이 많아졌다는 반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여파와 미분양 증가, 그리고 분양가 상승 등 시장의 변화로 내 집을 마련하려는 서민들에게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지난해 경남 창원 북부리의 팽나무가 인기 드라마에 등장하면서 인기를 끌었는데요. 최근에는 경남 의령군의 소나무가 또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MBC 경남의 박민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방영 중인 드라마에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는 득다리 소나무. 실제 이 소나무는 의령군의 천년기념물인 의령 성황리 소나무입니다. 13.5m의 높이에 둘레만 4.8m, 가지가 꼬이는 돌의 솔로 신비스러운 모습을 자아냅니다. 300년 넘게 마을을 지켜온 선악나무입니다. 소나무 노구속을 갖고 있는 풍광을 잘 담아내고 있다는 면에서 경관 가치도 아주 높다고 봅니다. 바로 옆 그루터기만 남은 숫소나무와 서로 닿게 되면 경사가 생긴다는 전설이 내려오는데 실제 두 나무의 가지가 맞닿았던 1945년에 광복이 됐습니다. 소나무를 심으면 자손이 많이 번창한다. 그래가지고 참 하다 보면은 이 나무를 심고 나니까 아들이 손자 6행제가 났어요. 의령군에는 천년기념물로 지정된 나무가 더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곽재우 의병장이 나무에 북을 매달고 의병을 훈련했다는 현고수. 550살을 넘은 너티나무는 여전히 기백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 마을 단풍으로 유명한 은행나무도 600년이 넘는 전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령 500년이 넘었지만 지난 2021년까지 감이 열린 천년기념물 감나무도 있습니다. 저희가 잘 가꾸고 활용해서 많은 관광객이 의령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설과 각각의 사연을 간직한 천년기념물 4그루가 의령군의 색다른 관광 상품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최근 각종 논란에 휩싸인 국민의힘 대구시당에 대한 당무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적 폭우로 비상일 때 홍준표 시장은 골프를 치고 김승수 국회의원은 지역구 지방의원, 당원과 동해안으로 단합대회에 갔다면서 강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태선 대구시 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재판받고 있고 배태숙 중구 의원은 본인이 연루된 업체의 수의계약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대구시당 전체를 당무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은 2024년도 입시에서 지역균형 인재 선발 비율을 기존 15%에서 19%인 23명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지난해 결혼 인원을 보충해 최대 25명까지 선발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전형 선발에서 60명 이상을 지역 균형 인재 쿼터로 선발하고 지역 균형 인재 선발 인원이 최종 미달하면 내년 2월에 추가 모집할 예정입니다. 경북대 로스쿨은 2009년 개원 이래 1,112명의 합격자를 배출했고 올해는 110명의 합격자가 나와 비수도권 로스쿨 중에서 가장 높은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이 다음 주까지 2주 동안 여름 휴정 기간을 갖습니다. 다음 달 4일까지 정기 휴정에 들어가면서 민사사건의 변론이나 형사사건 중에서 불구속 피고인의 공판과 긴급하지 않은 재판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속된 피고인의 형사사건이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재판은 기존의 일정대로 진행합니다.
지난 5월 대구 경북은행권의 여수신이 늘어난 반면 비은행권은 줄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대구 경북은행권의 수신 잔액은 269조 6천여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6,500억 원 늘었습니다. 비은행권 수신은 4월 5,600억 원 증가해서 5월에는 246억 원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여신은 비은행권이 지난 4월 1,000억 원 감소해서 지난 5월에는 1,500억 원 감소로 감소폭이 더 컸는데 은행권 여신 증가로 지난 4월 570억 원 증가해서 5,190억 원 증가로 증가폭이 확대됐습니다.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가 개발도상국 빈곤 극복과 세계 공중보건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어제 영남대에서 명예국제개발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장맛비와 함께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장맛비는 오늘 오후까지 비를 뿌리겠고요. 비는 강약을 반복하며 소강 상태를 보이다 갑자기 굵어지기도 하겠습니다. 더위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은 30도를 훌쩍 넘어서겠고요. 습기를 머금고 최고 체감온도는 33도 이상 올라 매우 무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강수량은 대구와 경북 내륙, 경북 북동 산지에 10에서 60mm,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경북 북동 산지와 북부를 중심으로는 많은 곳에 80mm 이상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까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빗줄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도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한 비가 내려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장맛비가 강약을 반복하며 내리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남부 대부분 지역의 기온 25도 내외로 아침에는 후텁지근하게 시작하고요. 낮에는 대구 31도, 구미도 30도 예상됩니다. 경북 북부는 안동 24도로 시작해 낮에는 기온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포항의 아침 기온 25도, 낮 기온은 32도 예상됩니다. 그리고 동해상을 중심으로 아침까지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흐린 날씨가 예상되고요. 대기가 불안정해 소나기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